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진 이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의 고객 예금 유용 사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한인은행권에 대한 점검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한인은행들의 여러가지 사건, 일정 부분은 또 부도덕한 사건들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해당 은행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뱅크 오브 호프에는 무슨 일이, 오늘 K-타운 핫 이슈의 주제입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한인 제보로 KBS 아메리카 뉴스가 단독 연속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매우 좀 내용이 얼핏 들으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고객의 서명을 도용한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 한인의 계좌에 부도수표를, 서명을 위조해서 부도수표를 입금하고 돈을 인출해 나갔다는 얘기인데요. 고객이 그것을 인지를 한 것도 당신의 계좌에 부도수표가 입금됐습니다. 빨리 처리하세요라는 것 때문에 인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해당 지점은,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은 그 직원을 이제 해고 조치하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피해 고객이 은행에 이제 부도수표 때문에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에 연락을 한 시점 바로 직후에 이 해당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퇴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지점에서 퇴사 조치를 한 것이냐. 예.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불분명합니다만 일단 퇴사 조치 됐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인은행에 들어갔다가 또 한 주 만에 다시 퇴사 조치가 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호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뭐 잘렸는지 본인이 스스로 그만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뱅크 오브 호프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네. 잽싸게 이제 그만두고 네. 멀쩡하게 또 다른 한인은행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만뒀다는데 네.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입금해 놓고 있는 뱅크 오브 호프의 그 고객의 네.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이. 네. 아니, 은행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하죠? 은행 직원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KBS 아메리카의 리포트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좀 3분 정도 되는데 일단 들어보시면 네. 대강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파악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거가 있으면 슬그머니 내 것처럼 다시 좀 만들어서 네. 우리가 보도한다든지 네. 지금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요즘 뭐 홍재식 기자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요즘은 네. 이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다른 데서 보도했다고 절대 우리 하지 마,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새는. 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제일 먼저 특종 보도했다고 다른 사람 쓰면 안 돼, 나만 써야 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특종 보도했다고 혼자 보도했다간 아무도 몰라. 네. 네, 그래서 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KBS 아메리카의 리포트입니다. 네. 김경일 기자죠? 네, 김경일 기자 리포트입니다. 친하지? 네, 친합니다. 네. 김경일 기자의 KBS 보도 함께 들어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계좌를 갖고 있는 한인 조 씨는 지난달 28일 은행 지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된 체크가 부도가 났으니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로 체크를 입금한 적이 없는 조 씨는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누군가가 계좌에 체크를 디파짓한 뒤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말에 따면 4,900불 수표야. 이거 다 터져버린 거야. 이건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 어카운트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잖아. 이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본 걸 떠나서 어떻게 남의 수표를 내 어카운트에 디파지하고 부도를 내냐고요. 이건 난 누군지도 몰라. 해당 계좌에 체크를 넣고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조 씨가 평소 거래하던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의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조 씨와 안면이 있던 이 직원은 평소에도 조 씨의 계좌에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이를 거절하자 조 씨와 조 씨의 아들 서명까지 직접 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뱅크 호프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한테 전화가 와서 어카운트 보니까 돈이 많다. 돈을 빌려주십시오. 나 돈 없어. 그랬더니
어머머 쓴소리 하세요. 어카운트 보니까 돈이 많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뱅크헙 직원이 사인을 해서 돈을 뺐어요. 그러니까 도용했어요. 해당 은행 지점에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점 측은 직원이 고객 계좌 입출금에 관여한 이번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직원이 일반 텔러급이 아닌 최대 $10,000까지 계좌 인출 승인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급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은행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은행은 현재 문제의 직원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몰랐죠.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간두겠다 그러고 우리한테는 알았어요. 저희가 리포트한 거예요. 그 직원을 프로드를 했다. 그런 걸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은행 직원이 자신의 계좌를 본인의 것처럼 사용했다는 것에 은행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반성해야 되는 게 그런 직원이 이걸 갖고 돈을 그것도 아니고 3,000불 4,000불 찾으러 갔을 적에 본인이 없는데 오케이 우리가 앞에 테이블에 앉아있고 사인을 해줘갖고 돈 찾으러 갈 수는 있어. VIP는 그렇게 해준다고. 아무도 없었잖아. 앞서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해 8월에도 만여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의성이 없는 보안상의 오류로 알려지면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직접 내부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은행 신뢰와 내부 직원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아우 네. 내용은 딱딱하고 무서운데 보도는 참 예쁘게 하네요. 네. 네. 김경일 기자, 네. 홍계식 기자와 친한 기자입니다. 네. 보도 잘 들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특정 보도한 거예요. 네, 단독 보도입니다. 네, 앞서도 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언론사에서 특정 보도한 거 옛날에는 다루지 않는 게 뭐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도 그런 데 많습니다만은 그건 뒤처지는 사고 방식이에요. 네. 예, 요새는 그 공유가 요즘은 키워드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네. 하기로 하고 이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네네. 뱅크 오브 호프의 은행 직원이 고객의 사인을 위조해서 돈을 인출을 하려고 했던 네. 이 사건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보를 한 특정 한인, 해당 한인 피해 한인의 경우에는 보도에서 나온 자료들만 봤을 때는 4,900불, 4,200불 이렇게 부도수표가 입금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출돼 간 거는 한 4,000에서 10,000불 정도 안 되는 그 사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에서 들으셨다시피 해당 은행 직원이 이 피해 한인과 안면이 있었고 또 이 카톡 등으로 그 계좌에 돈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네, 근데 그것도 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니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도와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계좌에 돈이 많으시니. 그러니까 그 맞다, 얘기는 맞다. 네. 직원 임의대로 손님들의 계좌를 임의대로 보고 돈 많은 손님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액세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또 피해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제보들이나 문의 사항들이 지금 해당 지점이나 또 언론사들도 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 한인 직원, 지금 퇴사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직원이 피해가 이 한인뿐만이 아닐 거라는 지금 네.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가 제보를 혹시 해주실 분이 있으면 네. 홍계식 기자에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전화 걸고 이러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메일 해주시면 되는데 네. ch@wekorea.com 네. 예, 아주 간단해서 좋아요. ch 찰스 홍이거든요. 우리 홍계식 기자가 찰스 홍이니까 ch@wekorea.com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은행들 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같은 행위의 적발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 자체적인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누가 이제 내부에서 마음 먹고 내가 범행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면 틈새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은행권 내부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전 지점에 그 수많은 직원들에 있어서 감시를 옥죄일 수도 사실 없는 일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교육과 점검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거나 조금 그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범죄들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그
지적은 사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들 이제 몇 군데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뭐 교육과 점검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좀 내부 점검들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인은행들에 대해서 다른 한인은행들도 사실은 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와 똑같은 또 유사한 정도의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인은행들 아직도 이 부실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같은 한인 커뮤니티니까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인은행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뭐 이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단 뭐 한인은행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웰스파고 그런데 또 규모가 커요. 네. 유령 계좌 수백만 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래서 고객명이 도용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은행들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아주 검열들을 좀 살벌하게 받은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한인은행계로 보면은 이제 같은 또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에 남는 좀 굵직굵직한 사례들만 좀 뽑아왔는데요.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진 것들에서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뭐 동부 지역부터 갈게요.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전직 한인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이 고객들 정보반을 빼내서 13만여 달러 이제 융자를 받았죠. 네. 근데 오랫동안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10년 동안 미니멈 페이먼트에서 유지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융자를. 근데 결국 2016년도에 덜미를 잡혔죠. 그리고 또 뉴저지에서는 이제 그 당시 뱅크 아시아나 직원 이제 윌셔 은행으로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네. 예전에 고객들 CD 계좌에 있는 예금을 자신들 가족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계좌로 빼돌리면서 100만 달러 또 피해액이 나왔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고 끔찍한 그런 일이에요. 고객이 맡긴 돈을 그대로 무슨 뭐 명의 도용, 신분 도용 이런 것도 아니고 맡긴 돈을 그대로 갖고 나서 내가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LA에서는 과거 세안은행 직원들 사건이 굉장히 컸었죠. 세안은행은 일이 많았어요. 네, 그 3명의 직원들이 금고에서 공금을 횡령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게 60만 달러가 그때 횡령이 됐는데 이게 10년 전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안은행은 사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인질극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 뺄 수가 없죠. 네. 네. 그때 제가 TV 기자였을 때 바로 내려가서 저기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끔찍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한미은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 3월 1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당시 인질극을 벌였던 한인 김모 씨는 뭐 그래도 실명을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긴 하지만 현재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질극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지금 한 7, 8년 됐죠? 네, 2012년도 네. 3월 달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간간히 회자되는 부분인데요. 인질극의 원인이 금고에 넣어둔 자신의 현금 24만 달러가 없어졌다는 주장에서 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금고 하니까 또 이제 달리 느껴지실 수 있는데 금고라기보다는 개인 세이프티 박스잖아요. 세이프티 박스죠. 예. 예, 근데 은행 금고가 아니라 이제 이 고객들의 세이프티 해당 박스. 금고가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에 있었습니다. 세이프티 박스. 원래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미은행에 있던 세이프티 박스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24만 달러가 몇 달 만에 가봤더니 24만 달러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네. 그 당시 가든그로브 한미은행 지점장에게 계속 항의를 했는데 네. 이 해당 지점장이 가든그로브에 있던 한미은행에서 플러턴 세안은행 지점장으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안은행으로 가서 인질극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세안은행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세안은행과 관계가 없는데 네. 이게 10년 전에 세안은행 직원들이 금고에서 공금 횡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혼란이 예, 좀 혼란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원인이 가든그로브 한미은행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은 이제 인질극 끝에 이제 총상을 맞고 경찰들에서 총상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바로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데요. 일단 이게 한미은행은 당시에 이제 LA 지점 금고를 오픈하면서 이례적인 대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기 진화에 나섰기도 했고 또 경찰 측도 정확한 유용이나 횡령 증거가 없어서 일단락되긴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이상하죠. 계속 내 돈 없어졌다 그러고 은행 측에서는 난 모르겠다 그러고 네. 내 돈 없어졌다고 하면서 총까지 들고 나타날 정도면 일반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네. 내 돈 없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세이프티 박스에 안 넣어놨는데 갑자기 총 들고 나서 내 돈 없어졌다고 할 리는 좀 없다
없지 않을까?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네. 그 돈 24만 불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죠. 네. 야,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당시에 그 CCTV 영상이 세이프티 박스 있는 그쪽 그 에어리아에 있었을 터인데. 네. 근데 뭐 왜 그 그런 당시에는 일이 있나. 3개월 정도밖에 이거를 세이브 해놓지 않는다는 네. 얘기가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 인질극을 벌였던 그 한인이 그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미 그 해당 사항은 해당 그 영상은 CCTV는 없었죠.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관리가 굉장히 좀 허술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세이프티 박스가 내가 이제 거기다 개설을 해 놓으면 무언가 새로 넣거나 무언가 있는 걸 빼오려면 내가 키를 하나 들고 네. 은행에 가면 그 은행 직원이 이리 오십시오 해서 세이프티 박스 담당 직원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네. 은행에서 키를 하나 들고 그 직원이 네. 또 내가 든 키를 들고 둘이 들어가서 둘이 동시에 집어넣어서 돌려야지 열리거든요 이게. 네. 근데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예, 양쪽 다 이해를 못 하겠어. 양쪽 다. 네, 그래서 양쪽 다 그렇고 이제 뭐 유가족이란다. 그 피해 그 범행을 저지른 그 한인 김모 씨의 가족들도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은 24만 불의 행방은 없어진 상태로 김모 씨는 계속 지금 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네, 24년형 받았잖아요. 24년형 숫자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네, 그러게요. 자,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잊을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부 점검을 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들,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좀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좀 틈새는 여전히 있어 보이는 거죠. 예. 한인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한인들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주류 대형 은행과 비교하면 시스템적으로 불편합니다. 아직도. 확실히 불편해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많이들 하시는 게 네. 아직은 좀 아날로그 고객들이 좀 더 많으시고요. 네. 그래도 텔러에게 가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한국어가 일단 되니까 너무 좀 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네.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습니다. 오늘 디파짓 해주세요를 그런 거 해주는 데는 한인은행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인은행밖에 미국은행 없습니다. 뭐 칼같이 그냥 피 칼같이 매겨버리지 뭐. 없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예. 참 좋기도 전화 와서 한데. 어카운트 이런 경험이 있나 보네. 예, 저도 한인은행 쓰는데요. 저도 외국은행 어카운트에 쓰다가- 제로 밑으로 내려간 경험이 있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게 좀 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네. 얘기입니다. 은행의 밸런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네. 은행 직원들이 이런 전화- 거 갖고 연락이 안 옵니다. 그 전화가 이제 와요. 그 밸런스가 좀 100불 적자 마이너스로 지금 되는데 네. 그 빨리 이거 메꾸셔야 되는데 메꾸시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네네네네네네네. 처리해드리겠다고. 그럼 언제까지 가면 되고 오후 1시 전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네, 1시까지 가서 100불 들고 가면 네네네네. 아무 일 없던 걸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인은행들이 해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도 이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네. 좀 그런 적이 있긴 한데 네. 뭐 집에 있는 돈 들고 와서 하면 되는데 굉장히 집에 돈이 있나 봐요, 별도로?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래서 한인은행을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편했었고요. 네. 근데 온라인 뱅킹을 요즘 많이들 타는데 한인은행권들은 온라인 뱅킹에도 아직 틈새들은 좀 있습니다. 아유, 틈새가 많아요. 한인은행 네. 온라인 뱅킹은 그냥 온라인 뱅킹이 아니에요. 그냥 내 그 밸런스가 얼마나 되나냐 체크하는 정도. 네. 여기 한인은행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고 내가 뭘 페이먼트 하려거나 돈을 다른 데로 트랜스퍼 하려거나 안 돼요. 네. 재밌는 건 다른 미국 은행에서 한인은행 내 걸로 돈을 갖고 오는 건 그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벤모들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들 많이 하는데 네. 이 뱅크 오브 호프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들에게 갑작스럽게 그냥 계좌 폐쇄 공지를 날렸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고객들이 좀 겪었었고요. 네. 최근에는 새로운 온라인 뱅킹 시스템 임플란트 한다고 그 시스템을 새로 했는데 수많은 고객들이 이게 액세스가 안 돼가지고 저도 한번 은행에 가서 한 30분 정도 앉아서 겨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시스템들이.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고객들이 아직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한인 은행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긴 써야 됩니다. 네, 한인은행도 뭐 많이 발전했죠. 제가 몇 가지 아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이 들으시는 분 중에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송혜 그거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되는데 하시는 분 분명히 네, 몇 분 네, 계실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또 그런 게 되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킨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인은행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시하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건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호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뱅크 오브 호프에서 그 고객 직원 거기 직원이 서명을 직원이 고객의 서명을 위조해서 도용해서요. 네. 그리고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그 계좌에다가 인출해내고 또 부도책을 집어넣고 하는 그런 거래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 그 의혹 사례들이 지금 은행 지점으로 문의가 계속 가고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보도 많이 오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직원의 일입니다만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일단락되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 같은 유형의 피해 사례들이 더 나올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좀 덧붙이면 지금 KBS 아메리카 보도 이후에 저희 위코리아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받아서 보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언론사들, 한인 언론사들 이 얘기를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처음 보도하는 걸 놓쳤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뱅크 오브 호프 광고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3일차, 4일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데가 없다라는 거는 뭐 일단은 일단락이 잘 조기 진화가 잘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KBS가 뱅크 오브 호프 광고가 없느냐? 있어요 거기도. 네, 그래도 보도할 건 그럼에도 해야 불구하고 되니까. 할 건 하잖아요. 네, 할 건 해야죠. 네. 네. 참 민감했죠? 다른 언론사 얘기도 하고 또 커뮤니티에 다들 아는 은행 관계자들인데 또 얘기하려니까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불편해도 반드시 해드려야 돼요. 이 한인들이 이런 거 사안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은행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도덕한 어떤 그걸 한다고 저희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거고 그 한 몇 사람 때문에 다른 은행권에 있는 분들까지 욕을 먹어서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 대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뭐 하나를 좀 덧붙이자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저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한인들이 바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 은행의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을 잘 안 하시고 네. 최종 밸런스만 확인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행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온라인 뱅킹을 하시던 아니면 은행에 그 스테이먼이 오시던 꼼꼼히 입출금 내역을 좀 자주 확인하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반드시 은행에다 문의하시고 경찰 리포트도 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네.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밸런스 체크해보고 못 빠졌구나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거 네. 필요합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반드시 그렇게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뱅크오브 호프의 그 직원이 고객의 사인을 위조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은행의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